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오늘 저희 김상경 대표님 모시고 있는데요. 네. 잠깐만, 이름을 제가 바꿨습니다. 김하준? 네, 그렇네요. 개명했습니다. 네.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오늘 김하준 작가님 모시고 인터뷰를 할게요. 작가님이면서도 드림플래넷이라는 대표자로 있으신데, 대표님 예전에 저랑 몇 번 뵀었죠? 네네. 최근에 또 인터뷰에서 새로운 책을 또 출간하셨더라고요. 네. 책 제목이 트럼프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싶어 했을까? 예.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 인문학 책을 계속 쓰셨던 대표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저쪽에 생뚱맞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싶어 했을까? 이 책을 쓰셨는데 예. 대표님 소개 인사 부탁드리면서 네. 관련해서 한번 또 여쭤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하준 작가입니다. 네. 저는 원래 이제 아시아나항공에서 22년 근무를 했었고요. 그 중에 한 11년을 인재개발 쪽에 있으면서 뭐 승무원이라든가 항공사 지원하는 젊은 친구들 면접관을 해서 아마 승무원 면접도 한 10,000명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직접 채용에 참여해서 그렇게 뽑은 친구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 꿈이라든가 목표, 자기 경영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가 이제 그런 인생에 대한 인생의 본질, 꿈에 대한 책을 계속 써 7권 정도를 썼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퇴직하고 강의하고 책 쓰는 걸로 이제 전문적으로 살려고 했었는데 한 3년여 전에 저희 집사람이 본인이 먹고 있던 영양제를 체험을 해본 후 너무 좋다고 하면서 사업적으로 해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우연치 않게 제가 네트워크에 좀 깊이 들어가게 됐죠. 집사람이 하니까 도와줘야 되고 또 주변에 지인들도 소개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 이제 이런 학습하고 책을 쓰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구나. 그죠. 그런 걸 보면서 뭔가 네트워크 하신 분들한테 본질적인 거를 느끼게 해줘야겠다, 이런 책을 써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코로나 때도 네트워크 마케팅, 코로나 때도 좀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네, 사람이 올려야 또 비즈니스가 되는. 그러긴 한데 저희 이제 집사람이 하는 회사는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코로나 때도 40%, 50% 계속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도 이제 건강기능식품만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또 그게 코로나가 건강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히려 코로나가 그 회사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받았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면은 뭐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인구수가 생각보다 1,000만이 넘어간대요. 엄청 많더라고요. 그 1,000만이 넘어가고 거기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편견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하는 거에 비해서 소득은 많이 없다는 게 저는 경험을 저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 좀 부셔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그 대표님이 책을 읽어봤는데 첫 번째가 뭐 관점을 보면 기회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관점이라는 게 저희 뭐 편견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편견의 관점인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저자 특강을 할 때 그 오프닝 때 그 얘기를 해요. 그림을, 이미지를 뭘 보여드리냐면 진주조개를 그린 사진을 보여드려요. 그러면 이 진주라는 보석을, 이 귀중한 거를 얻기 위해서는 이 딱딱한 껍질을 벗겨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회라는 건 원래 여러 사람들이 편견으로 에워싸고 있는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거나 이런 것들 안에 기회들이 숨어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역시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편견들이, 물론 네트워크 마케팅의 피해자들이 많이 있죠. 저도 알죠. 당연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열심히 해서 국가의 어떤 복지 혜택이나 남의 도움 없이 자기 가족 아니면 본인의 인생을 책임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편견 100%로 봐서는 안 된다. 어느 시장이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만 있고 뭐 다른 사업하는 시장에는 다 착한 사람만 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심지어는 종교 시장이라던가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 시장에도 나쁜 사람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비율적으로는 뭐 어느 시장이 더 많고 착한 사람이 많고 적을 수는 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도 좋은 분들이 참 많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거 편견만 가지고 지적만 해가지고는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 시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럼 편견이 예를 들어 없어요. 편견이 없고 기회를 거기서 창출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또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많아서 그런 거 같아요. 우선 편견의 벽을 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선택도 잘해야 되고. 네. 그러면은 대표님이 책에서 뭐 이거는 또 궁금하고, 난쟁이가 될 것인가 거인이 될 것인가 그런 관점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네.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까지 남의 어깨 위에만 올라갈 거냐는 거죠. 네. 그렇죠. 거인이 어깨를 빌려주는 이유는 내 어깨를 빌려줄 테니까 당신이 그걸 활용해서 스스로 성장한 다음에는 네가 너의 어깨를 빌려주는 거인이 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 보니까 남의 눈이 너무 의식이 돼서 유교 사이가 그게 강하잖아요. 남의 편견이 무서워서 시도 자체를 못하거나 시도했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남의 눈 의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난장이처럼 주변을 의식하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있더라도 그걸 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저는 그 책에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문제가 많았던 시장이고 여러 가지 피해자를 양산했지만 진짜 좋은 회사를 고르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진짜 괜찮은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본인이 진짜 정당한 방법으로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좋은 회사 고르고 좋은 파트너 고르고 본인이 정당한 방법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냥 편견은 편견일 뿐이다. 그렇죠. 그 생각을 한 우선 이 거죠. 책이 대중적으로 편견은 다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편견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편견은 없고, 단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요즘에 워낙 많이 있으니까 엄청 많죠.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잘 되신 분들은 오래 하셨더라고요. 5년, 10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네. 책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장 안전한 건 전 그거 같아요. 네. 세계적으로 직접 유통회사가 22,000개가 있답니다. 네, 이만 예, 그러면 22,000개 중에 세계 100위 안에 정도 든다면 이거는 역사가 검증한 회사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네. 수백만 명이 검증한 회사다. 너무 이게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쉽게 평가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모든 회사를 다 분석해 볼 수가 없다면 세계 100위 안에 드는 정도 회사라면 정당한 제품, 정당한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2?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보면 심지어 그러잖아요. 국가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합법적으로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되고 5억 이상의 자본금 신고도 해야 되죠. 그리고 직접 판매 조합, 특수 판매 조합에 거기다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합법적인 회사인데 그렇지 않은 회사도 굉장히 많은데 대다수 분들은 이런 것 자체를 모르고 그냥 하시더라고. 전혀 안정성이 검증 안 된 뭐 10위권 안에 들지도 못하지만 나라의 법에 의해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는 회사를 그냥 하잖아요. 그러다가 사고 나면 네트워크 문제가 있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계 100위권 아니면 우리나라 10위권 안에 있는 회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한 회사라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아니면 오랜 시간에 의해 검증된 회사니까 그런 회사를 선택하는 거는 회사 선택의 리스크는 거의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좋은 회사를 선택하고 들어가도 그 안에서 이상한 방법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죠? 네. 두 번째, 그 이상한 사람하고 사재기를 시킨다거나 강매를 시킨다거나 가입을 강요하는 사람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이가 두 번째가 이제 사람이고요. 세 번째가 본인이 정당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회사와 제품을 제대로 검증해보고 본인이 체험해보고 사재기나 강매나 강요가 아니고 정중하게 권유해서 네트워크를 펼쳐간다면 이것도 그냥 많은 사업 중에 하나다는 거죠. 본인이 좋아해서 사야 되는데 그냥 승급 욕심에 그거를 보니까 위에서 그걸 강요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무리 좋은 네트워크 회사 가도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네트워크 회사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거꾸로 힘들어지고 힘들어지고 때문에 저도 해봤었거든요. 해봐가지고 뭐 어떤 회사인지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은 해봐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편견은 없어요. 제품도 좋다는 거 알고. 근데 단지 이제 시간 투자도 이게 개인적인 거는 시간 투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시간 투자 대비 수익이 좀 떨어져서 이게 연금성으로 좀 길게 보고 갔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단기로만 봐가지고 중간에 스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를 공유하신 분들은 무조건 단기간에 떼돈 벌 수 있다, 쉽게 벌 수 있다 얘기하시지만 저는 세상에 그런 공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을 벌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트워크가 그냥 쉽게 떼돈 번다, 네가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다 해줄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유혹을 한다면 그분하고 하는 거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회사마다 굉장히 다른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사업자한테 안전하고 제대로 주는 보상 체계인지 아닌지는 잘 고민을 해봐야죠. 그래요.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봤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이 딱 들어오면은 그런 거 좀 공부를 해봐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 부분이 김영삼 정부 때 좀 적게 하는 걸로 수수료를 해서 외국에선 수수료를 많이 푼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좀 그게 이제 책을 쓰면서 제가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요.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년을 1988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메이가 우리나라의 법인을 설립한 때가 그때였고 그 진짜 문제 많았던 아메이는 세계적으로 정통한 네트워크 회사고요. 저펜나이프라는 회사는 완전 불법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88년에 한국에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저펜나이프를 설립했던 그 창업자가 2002년도인가 2조 원 이상을 사기를 쳐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아마 일본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금액을 사기를 쳤답니다. 이 사람은 저펜나이프 자체도 사기 목적으로 세운 네트워크 회사인 거죠. 근데 그 저펜나이프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켰었고 또 한 가지는 네트워크 회사가 어떤 특정 국가에 들어가려면 1인당 국민 소득이 8,000불 정도는 돼야 된대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힘든 나라는 힘들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88 올림픽 때가 4,000불 때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는 좀 시기상조였는데 일본이나 미국에 유학가 있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성공한 걸 봤기 때문에 그 유학생들이 주도해서 이 회사를, 네트워크 회사를 계속 스테이가 된 거죠. 그래서 93년도에 너무 문제가 많아서 김영삼 대통령이 단속령을 내려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다 잡아라 해가지고 그때 아마 한 2,000군데 업체가 뭐 조사받고 감옥하고 난리가 났었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93년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있었어요. 세계 자유무역 협정이 타결이 되고 그 상황에서는 네트워크 회사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시장 개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국가에서 법률 제정을 준비를 해가지고 94년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국가의 합법적인 네트워크 그러니까 사업 유통 모델로 합법화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문제 많을 때 언론들은 문제를 많이 다루니까 하다가 이게 합법화가 되고 나서는 옹호하거나 뭐 이거 괜찮은 사업이다 얘기를 별로 안 하잖아요. 문제만 지적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초창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거기에 희생된 가족이나 주변인들을 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사업 모델로 정착이 돼 있는데 아마 그러한 초기의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수당을 35%로 딱 법에다 정해놨어요. 과도하게 못 보는. 너무 근데 사실은 보니까 미국은 50%.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는 국부 유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져갈 수익의 15%를 외국의 네트워크 회사가 가져갈 수 있게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딱 막아놓은 상태인 거죠.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바꿔야 되라는 생각이 그걸 악용해서 막 조이펠 같은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바꿔가지고 해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들 다 좋아요. 제가 보니까. 좋죠. 요즘 좋고. 그렇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되니까. 네, 맞아요. 사업자분들이 그 편견에 되게 힘들어하고 또
하는 거에 비해서 적은 수입이 좀 힘들어하고 그래서 좀 길게 보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사모님의 어떻게 사모님이 그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기회가 풍요와 자유라고 했는데 풍요와 자유의 대가가 치는다. 그 대가라는 게 그거예요? 사회적 평가나 뭐 지인의 상처?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다 꿈을 꾸잖아요. 네.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 우리가 예를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3억이나 5억을 투자를 해서 회사를 차린다면 내가 거기다 풍요를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게 창업자가 돼서 끊임없이 월화수목금금금 일을 해야 되고 영업하고 뭔가 개발하고 유통하는 엄청난 노고를 감수하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런 리스크는 없습니다. 3억을 투자해서 해라고는 사기니까 하면 안 되는 거고 사무실을 얻어서 해라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네트워크를 그렇게 하려면 사업하죠. 그잖아요. 자본금을 투자해라, 사무실을 얻어라, 직원을 고용해라. 이거는 그건 네트워크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일반 창업을 하면 매덕의 자금이 필요하고 직원 채용하는 이런 리스크가 있지만 네트워크는 그런 리스크는 없어요. 근데 유일한 리스크가 편견입니다. 굉장히 강렬한 편견이 주변에서 네트워크 하면 안 돼, 사기꾼이야, 피해 당해, 망해 이런 편견들이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에워싸고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자유와 풍요를 얻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대가가 이 편견이라는 장벽이구나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편견이라는 장벽이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메리트를 기회를 얻기 위해 감수해야 할 당연한 거다. 만일에 편견도 없었다면 아마 한국인 다 네트워크 하고 있겠죠. 그러네요. 그러잖아요. 5천만 인구가 다. 물론 다 그럴 리는 없겠지. 그래도 안 되지만 편견이라는 게 일종의 우리가 기회를 얻기 위한 대가라고 생각하면 감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제품을 하고 있고 좋은 사람들하고 내가 정당한 방법을 하고 있다면 편견은 연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님께서 그러면은 우선은 이 책이 그 굉장히 또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 많아요. 많죠. 우리나라에 지금 5천만 중에 통계로 보면은 제가 어디서 자료 봤는데 1,00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또 고소득자도 있고 사이드로 걸쳐서 왜냐면 원래 제품만 사 먹어도 네트워크 마케팅 등록이 되잖아요. 뭐 10명 중에 한두 명이 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뭐 8명, 9명 그냥 소비만 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것 때문에 두 가지 단점. 편견과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하는 거에 비해서 소득적인 부분이 좀 낮는 거. 왜냐면 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편견은 다 깨지거든요. 어려운 부분에서 면밀하게 알아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그럼 대표님 이 책이 좀 나오고 대표님 이 책을 통해서 많이 강의도 다니시죠? 그렇죠. 강의도 많이 다니시고 그럼 향후에 저희가 보통 저희가 사업자 채널이잖아요. 네네네. 사장님들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향후의 목표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저는 원래 자기 경영에 관련한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 게 제 본업인데 꿈에 대한 강의를 하지만 여러 꿈 중에 네트워크로 뭔가 꿈을 이루고자 하신 분들도 이런 이론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메인으로 했던 건 보편적인 꿈에 대한 것, 또 승무원을 꿈꾸는 사람들, 승무원 꿈꾸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면접을 준비하고 자소서를 쓸지 이런 쪽 전문인데 이제 네트워크를 어느 정도 알기 됐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서도 바람직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방법론, 본질을 먼저 알아야 되는 이런 철학적 기반이라든가 또 제가 봤더니 최근에 느낀 건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만큼 리더십이 필요한 시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은요, 저도 면접관을 많이 했지만 좋은 인재를 면접관이 가려서 뽑고요. 회사에 출근을 하고 인사규정에 의해서 통제도 하고 상사가 있어서 평가하고 지시도 합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누가 면접에서 뽑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천차만별.
수많은 연령대 사람들이 오고요. 학력, 경력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별별 사람 다. 별별 사람 다 옵니다. 네, 네. 지역도 전국에 다 퍼져 있죠. 네. 그렇다고 출근을 하지도 않아요. 네.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지시권, 평가권도 없어. 그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을 제가 다 끌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성공을 해요. 그렇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이제 포용력도 있어야 돼요. 리더십도 예, 있어야 되고. 엄청난 리더십이 필요한 시장인데 리더십 교육의 사각지대입니다. 우리 같은 교육하는 사람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내가 리더십 교육했다 이런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회사에서 리더십 교육도 많이 주관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리더십이 필요한 시장인데 리더십 교육이 전무하구나. 그래서 이 시장에서 책을 제가 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지적하고 비난을 해도 이 시장이 사라지지 않을 시장이라면, 우리가 비난하고 지적해서 사라질 시장이라면 그냥 놔버려도 되는데, 지적하고 비난해도 이 시장이 계속 존재할 시장이라면은 바람직하게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희생자를 줄이고 성공자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교육적 관점에서 아니면 이 저자나 강사 관점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바람직한 패러다임 방법론을 좀 세워보고 싶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마지막으로 네. 그 구독자님들 프로님들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항상 여쭤본 질문이 있어요. 네. 대표님에게 창업이랑 그리고 성공이란 어떤 의미이십니까? 두 가지 카테고리 물어보거든요. 창업이란 창업과 성공. 창업과 성공. 네. 어려운 질문이긴 하네요. 창업과 성공. 네. 성공 그냥 창업이나 혹은 성공 둘 중에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예. 내가 정의한 사명, 인생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루어가는 삶이 성공한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금전적일 수도 있고 의미적인 가치일 수도 있지만 누구와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 어느 정도 성취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서 내가 행복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어느 정도 경제적 부유도 얻고 또 다른 사람도 어느 정도 도울 수 있는 그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갈 수 있다면 그게 성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 못다한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트럼프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싶어 했을까라는 제목을 정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트럼프가 CBS의 레터맨 쇼에 출연을 했는데 레터맨이 그걸 물어봤답니다. 지금 본인이 망한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골라서 그 일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미국도 편견이 많나 봐요. 관람객들이 막 우우하면서 야유를 합니다. 그랬더니 트럼프는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트럼프를. 네, 두 가지는 제가 인정합니다. 첫째, 트럼프는 세계에서 돈에 대해서는 1인자 중에 한 명이다. 그죠? 두 번째, 트럼프는 세계에서 제일 남의 눈치 안 보는 사람 중에 하나다. 그래서 무대에서 관람객들한테 바로 직구를 던지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당신들은 관람객석에, 관중석에 앉아 있는 거고 나는 무대에 있는 사람인 거다. 그러니까 남의 편견에 의해서 살면 관람객이 되는 거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기회는 편견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견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보면 그 안에 큰 진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본인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 노력, 그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서 스쳐 지나간 기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요.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편견에 너무 좌지우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대표님 귀한 발걸음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대표님 하시는 사업 이렇게 승승장구 하시는 네. 기원해드리고 이만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